안녕하십니까. 동감엔 공감입니다. 오늘은 영어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 이전 영상인 한자 교육의 필요성 편에서 영어 교육에 너무 많은 힘을 쏟는다, 별로 쓸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교감하셨어요. 글로벌 시대에 영어가 쓸데가 없다니 무슨 소리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자면 이건 오해를 하시는 건데요. 당연히 영어가 쓸모없다는 얘기를 한 건 전혀 아니었고요. 우리 영어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영어 학습에 대한 투입에 대비해서 그 성과나 활용도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꼭 필요한 장소나 상황에서 외국인들과 회의를 하고 협력을 통한 우위를 다지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세계 공용어가 되다시피 한 영어 교육을 제가 마다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국 BBC와 미국의 CNN 등 세계 유수 언론들과 영어 인터뷰하는 걸 보고 제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는데요. 아주 정갈하고 우아한 어휘들과 표현법으로 영어 원어민들마저 경의를 표할 정도로 아주 세련된 영어 화법에 완전 매료됐었습니다. 저도 영어 공부를 오랜 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늘 느꼈던 게 이 방법과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강경화 장관님처럼 유엔 본부에 근무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어시스트 역할을 하고 그런 게 꿈이라면 당연히도 고급 어휘들을 익혀야 됩니다. 원어민들도 많이 만나봐야죠. 또 가장 빠른 방법인 현지 유학이 필요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라면 영어 원어민들과 생활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영어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뭔가 근본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영어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고3 아이들이 어떤 문장으로 공부하고 수능을 치르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원어민들도 사용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사어들, 죽은 말이죠. 이 거의 쓰이지 않는 이런 단어들이나 문장들로 공부하고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 수능 문제를 풀어본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영국의 현직 영어 선생님은 그래도 우리 수능 문제를 보더니 선생님스럽게 이런 문제를 풀어낸다니 참 아이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것도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서 이걸 푼단 말이에요. 우리 영국 아이들에게 제2 외국어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내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하면서 말을 못 잇더라고요. 영국 영어 선생님을. 하버드 대학교 3학년 여학생은 우리 수능 영어 문제를 풀어보더니 아주 정말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걸 한국 학생들이 대입 시험 문제로 푼다고요? 그것도 제한된 시간이 고작 문제 하나당 1, 2분이고요.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하버드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제가 봐도 이 정도 문장은 아주 여러 번 고민하면서 읽어봐야 되는 글이에요. 어려운 단어도 너무 많고 또 틀린 문항을 굳이 고르라면 고를 수는 있겠는데 지문 주의 깊게 읽어보면 모두 다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골라야 되는, 우리 객관식이잖아요. 지문 중에. 이러면서 아주 의아한 표정을 짓더란 말입니다. 그 표정을 보니까 도저히 우리 제도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표정이 너무 보이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아주 측은해야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유엔에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교부 장관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국민이 BBC와 영어로 인터뷰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모든 국민이 어느 날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날지도 모르는 그 길 잃은 외국인한테 영어로 유창하게 얘기해주면서 길 안내해주고 해서 우리나라 이미지를 선양해야 되도록 모두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는 데에는 적절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에 따르는 적당한 방법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 얘기인데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의 천문학자였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보이저호라고
우리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 있는 우주선 있잖아요. 보이저우의 여정이 들어있는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이 있고, 또 이 천문학계의 아주 전설적인 다큐멘터리 TV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또 이게 원래는 책이었어요. 이 베스트셀러인 코스모스라는 책을 저술하신 아주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과학의 대중화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뭐 무조건 칼 세이건이라는 이분이 생각날 정도로 아주 큰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뭐 이분 얘기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이라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이과학부라도 인문학 영역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도 과학자 중에서도 아주 필력이 남다른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칼 세이건이라는 분, 리차드 도킨스, 제레미 레프킨, 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영어를 좀 더 해보고 싶다는 가장 큰 동기가 이 칼 세이건이라는 분의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책을 보면서였습니다. 이 책은 부제가 과학, 어둠 속의 작은 촛불이라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 머리만 허락되면 진짜 이 책은 정말 제가 통째로 외워보고 싶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좋아하는 책이에요. 좀 미련하죠. 제가 책을 읽을 때 좋아하는 부분이나 감명 깊은 부분들의 형광펜으로 이렇게 마킹하는 습관이 있어요. 밑줄처럼 글 위에 마킹을 하거든요. 제 책 중에 마킹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책이요. 그 책을 친구가 빌려갔었는데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다시 새 책을 사려고 했는데 책이 절판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방법이 없나 했었는데 혹시나 하고 그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뭐 어찌어찌 한 건 구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 그 손때 묻은 제 원래 책과는 같은 책인데도 느낌이 아주 다르더라고요. 뭐 어쨌든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절판된 이유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 번역상의 오류가 그렇게나 많았다는 거예요. 뭐 번역자가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테지만 이 원서로 그 책을 읽어본 유학생이 많은 부분에서 의미 전달에 크게 무리가 있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뭐 그래서 절판이 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번역해 주신 분한테 뭐 감사할 정도로 우리 글 그 번역본 우리 책만으로도 읽어보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내용이. 그래서도 그 책을 만약에 그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쓴 영어, 그분의 언어인 영어의 원서 그대로 읽어본다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뭐 제가 우리말로 읽은 것보다 훨씬 더 감동스러울까? 뭐 그분이 얘기하는 모든 내용을 그 의도하는 그대로 그 원어 그대로 읽어보고 싶다, 막 이런 강렬한 충동을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뭐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원서로 다 못 읽어봤거든요. 제가 이분 얘기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라는 거는 이래야 한단 말입니다. 특히 어학은 더해요. 뭔가 강렬한 동기와 목표를 필요로 하는 거죠. 외국어 공부는 더군다나 뭐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목표와 그에 따르는 적절한 학습 방법이 없이는 이건 뭐 거의 뭐 고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 해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우리 삶을 막 갉아먹게 된단 말이에요. 압박을 받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단 말입니다. 해부학에서나 써지는 어휘들, 뭐 전문 영역의 이런 어휘들을 아무런 맥락 없이 그저 암기하고 문맥 억지로 끼워 맞추고 뭐 문법이라는 잣대로 해서 이 살아있는 언어를 뭐 정오, 맞다 틀리다 구별하고 이러한 무리한 학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입시험을 위해서 너무도 힘든 방법으로 언어를, 남의 나라 말,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많이들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에 대한 이 비정상적인 욕구는 아주 거의 병적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자녀들의 영어 학습에 지출되는 비용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전체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학자금의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절반은 될 것 같습니다. 유학 비용은 빼고예요. 유학을 하게 되는 순간에는 절반이 아니라 뭐 그 아이에 대한 학자금의 거의 전부 다가 되는 거죠. 어학 연수들도 많이 보내는데 이 뭐 현재 경험이 큰 아주 아이에게 좋은 자산이 된다, 뭐 이런 유학원에서 이제
부추기는 말들을 듣고 믿고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 우리나라 학원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에 가서 아이들이, 그것도 외국 아이들을 하고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이들끼리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의 학원을 그저 외국에 이렇게 옮겨 놓은 셈이 되는 거죠. 아니, 그만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고민 없이는 늘 같은 패턴으로 시간과 노력만을 소모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극적인 효과도 없습니다. 뭐 그저 뭐 필리핀이든 태국이든 어디든 뭐 여행 경험을 위해서 애를 보내는 거다 그러면 뭐 딱히 할 말은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에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제가 해외 어학 영어 연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